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45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념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민심 경청 투어 마지막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의 항공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연내 재개항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특별전시회 등 다양한 5.18 행사들이 마련되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한 주간의 5.18 행사를 살펴봤습니다. 5.18 유공자인 고 정동연 씨의 아내 이명자 씨가 시민들에게 5.18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전두환이는 누군가 한 명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 제목이 내란 수괴였습니다. 그럼 수괴이기 때문에 수괴는 사형을 당한다는 이야기들이 막 퍼져 있었어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마련한 가슴에 묻은 5월 이야기 행사입니다. 시민들은 5.18을 겪은 당사자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역사 현장을 탐방하면서 광주의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감회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 올해는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관련된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광주관광공사는 전일빌딩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등 소설의 배경이 된 5.18 사적지를 걸어보는 소년의 길 여행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소설의 감정 서사를 따라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소년이 온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느껴져서 힘들 정도였는데 물품들도 있고 하니까 책을 읽고 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5.18 전야제 행사는 11년 만에 토요일에 열리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밤 늦게까지 5.18 전야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금남로 근처인 이곳 광주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텐트 5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5.18 기념식 당일에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5.18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며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봄볕이 강해지면서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게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내내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출근길 무렵에는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마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 25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 소도시를 찾아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전남을 찾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의 한 서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들어섭니다. 점주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 지역 서점들과 추진했던 정책을 공유합니다. 이 군청 얘기를 좀 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요. 성남시 내에 있는 서점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성남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책 공급권을 줬어요. 이 서점은
그냥 가게가 아니고 이게 지역 문화 공동체. 전국 50여 개 소도시를 방문하며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전남을 찾은 이 후보. 전통시장과 상가 거리 곳곳에서 상인과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 시절 처소인 강진 사이제를 찾으며 실용주의와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회복과 성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화순과 영암에서도 골목 순회는 이어졌습니다. 혼란한 국정 속 더 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을 마주하며 지역 소멸 대응과 민생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특히 소멸 위기 지역들 거기를 많이 다닌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소명도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수에서 각각 첫 공식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도 오늘부터 시작된 만큼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청탁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주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지난 2022년 2월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건 브로커 성모 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해 관할구청으로부터 업무 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축물의 방향은 주 출입구가 아닌 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말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활주로가 연장되고 국내 최초로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지만 연내 재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무안국제공항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입니다. 여객기 충돌로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던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은 경량 철골 구조로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 199m에 불과했던 종단 안전구역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 권고 기준인 240m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활주로도 기존 2,800m에서 3,160m로 연장돼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 이 같은 계획은 오는 8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버드돔 구상도 마련됐습니다. 근거리에서는 예방 인력이, 중거리에서는 드론으로, 원거리는 조류 탐지 레이더가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국 공항 최초로 무안국제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고 열화상 카메라 음파 발생기는 8월까지 도입됩니다. 조류 대응 전담 인력도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3배가량 지원되고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실증 사업도 진행됩니다. 공항 주변 조류 유인시설 관리 구역은 13km까지 확대하고 조류 감시용 CCTV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통합 감시센터가 내년에 시범 설치됩니다.
민간항공 최초로 조류탐지 레이더도 도입이 되면 우리 무안공항은 버드돔의 어떤 그 개념이 도입이 가능해서 조류의 퇴치 예방 활동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5일까지 폐쇄된 무안공항의 재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원인 조사가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 전망인데다 안전 보강 이후 바로 재개항할 경우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아주 아낌없이 숨김없이 그대로 공개를 해서 일단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딛고 언제쯤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산단의 고질적인 공장용지 부족 문제가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직접 공유 수면을 매립해 공장용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수 산단에는 공장용지와 공업용수, 산업용 전기, 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건의사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한 중견기업이 직접 공유 수면을 매립해 공장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껏 공유수면, 즉 바다 매립은 관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민간이 나섰다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공장 부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수 산단에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면 사실 또 기회를 손실할까 봐서 약간 초조한 마음에 저희들 이렇게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체는 빠르면 2029년까지 낙포부두 인근에 5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해 석유 제품 블렌딩과 전자소재 신규 사업을 위한 탱크터미널과 공장용지, 부두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T사와 MOU를 체결했고 고객 유치를 위해 일본의 아이사 등 세계 유수의 정유사들과 협업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 사업에 투입될 인력과 함께 부지 조성 후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고용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은 기업이 하는 거지만 여기에 지역사회는 분명히 좀 발전적인 모습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석유화학 베이스로 하되 약간 첨단으로 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수 산단에 작지만 시작하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금호와 대리미 공장 증설을, 내년에는 GS칼텍스가 율촌 융복합단지에 수소산업 투자를 계획하는 등 저마다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와 고부가가치 전환 전략이 침체된 여수 산단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과속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에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은 동구 합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스쿨존이었고 개수교차로 입구와 광산구 성모 남해유치원, 남구 백운초등학교 스쿨존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과속 적발이 가장 많았고 순천 동산초등학교와 고흥 복례초등학교 스쿨존이 상위 5개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전두환의 호를 딴 이래공원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경남 합천 시민단체가 5.18 45주년 전야제에서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합천 지역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오는 17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에 참석해 이래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다음 날 5.18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이 최근 바다 위에 건설될 활주로의 기초공사를 마치는 등 공정률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릉도 주민들이 공항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현재 설계된 1,200m에서 1,500m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예산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여 전 첫 삽을 뜬 울릉공항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에 들어설 활주로는 핵심 공정인 호안 축조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1% 수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울릉도 주민들은 공항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활주로 길이 1,200m로는 기상 악화가 잦은 울릉도에선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우리 140일 정도가 입출항이 통제되는 일이 많은데 이착륙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회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돌아서 회양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운항기가 80인승으로 격상되면서 활주로 길이가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1,500m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울릉도는 사고 대응이 힘든 원거리 섬이고 독도의 전초기지란 점을 감안하면 안전성 강화는 필수라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비행장을 만드는 것만 중요하지 주민들의 생활이나 관광객들의 생명을 생각하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이미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산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울릉도 지리적 특성상 착륙 실패하면 또 바로 돌아와야 되고 심지어 최대 강풍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짓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마스라고 안전장비를 따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네. 활주로는 그 300m를 열리려 그러면 돈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서. 주민들은 울릉공항 전체 건설비가 8천억 원인데 활주로 300m를 연장하는데 1조 원이 든다는 국토부 장관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걸 했는데 지금 장관님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그 가짜 수치잖아요. 1조 원이라는 돈은. 울릉도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활주로 길이 연장 요구에 서명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가운데 주민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당장 오는 17일 독도 퍼포먼스를 통해 활주로 연장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21일에는 울릉군민 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조선시대 제주도청이었던 제주목 관아에는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종이 있었는데요. 100여 년 전 일본이 제주목 관아를 철거하면서 종이 사라졌는데 일본의 한 미술관 화장실 옆에서 종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시내 중심가에 있는 네즈 미술관입니다. 1941년 일본의 철도 재벌인 네즈 가이치로가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 등 동아시아 미술품 7,60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로 붐비는 미술관에서 계단을 따라서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계단 아래 지하층 빈 공간에 커다란 종이 놓여 있습니다. 높이 1m, 무게 300kg, 구리로 만든 절에서 쓰는 범종입니다. 종 옆에는 1690년 조선의 운흥사에서 만들었다는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놓여 있는 미술관 지하는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관람객들을 위한 사물함을 놔둔 공간인데 종이 놓여 있는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옆에 화장실이고 사실 그냥 빈 공간에 그것도 계단 밑에 이렇게 문화재가 달랑 있어가지고 되게 보존도 생각 안 하는 느낌으로 그냥 방치해둔 느낌이 들어서 살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약탈을 당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조선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일본의 한 살인 미술관 지하 계단 앞에 놓여 있는 종인데요. 그런데 이 종은 원래는 제주 목관아이 외대문 앞에 걸려 있었던 종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제주 목사가 1850년 종을 사와서 제주 목 관아에 걸어놓은 뒤 종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고 제주 성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제주 목사의 행차를 그린 탐라술력도에도 종이 그려져 있는데 1916년 일본이 제주 목 관아를 철거할 때 사라졌습니다. 제주도는 종을 돌려받겠다며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환수의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환수가 뭐 협상에 의한 방법, 기증에 의한 방법 또는 매입에 의한 방법으로. 불교계도 종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내주미술관은 묵묵부답이어서 일본이 가져간 문화재 환수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군부대와 교도소, 소방서 등 각종 기관을 사칭한 대금 결제 사기가 사칭 대상만 바꿔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예인을 사칭했는데요.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를 사칭하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횡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기 씨는 최근 배우 하정우 씨를 포함한 촬영팀 44명의 식사 예약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영화 제작사 매니저라고 소개한 남성은 예약 당일 갑자기 하정우 씨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 병에 280만 원 하는 와인 2병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와인값은 식당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씨는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후 매니저는 연락이 잘 닿지 않더니 식당에도 나타나지 않아 준비된 음식 44인분을 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춘당리에서 영화 촬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두 분 이장님들이 다 영화 촬영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분명히 알 텐데 영화사 대표한테 이제 전화했더니 그거 보이스피싱이라고. 부장님 이거 숙입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4번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로 온다고 신나고 고가의 와인 준비해달라고 숙입니다. 교도소, 군부대 사칭에 이어 이번엔 송가인, 하정우 등 연예인의 매니저와 소속사 등을 사칭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 사칭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군인과 연예인 등 이제 대상 인물들이 좀 바뀔 뿐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대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진행 과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매번 바뀌는 사칭 대상을 기억하는 것보다 사칭범들이 방문을 몇 시간 앞둔 촉박한 시간 안에 특정 물건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소개한 판매처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칭범이 소개한 판매처는 급한 일정에도 물건을 제때 배송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을 속이지만 사실 공범으로 돈을 건네면 물건도 보내지 않고 사칭범과 함께 연락을 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칭범들이 잡아둔 예약이 있어 무리한 부탁에도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라도 대금 결제 요구를 거절해야 노쇼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예약을 할 때부터 계약금을 받아두면 노쇼에 대한 피해와 사기 시도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신종 사기 범죄 사례와 유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 사기 수법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 3명이 감각을 충실하게 드러낸 회화 작품들을 갤러리 해움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손지원 작가와 김은택 작가, 이현 작가는 붓질의 질감과 재료의 특성이 밀도 있게 담긴 작품을 통해 작가의 감각이 선명하게 드러난 회화 세계를 보여줍니다. 전시 기획자는 이번 작품들이 대상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작가의 감각이 축적된 수행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축제가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예술로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미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축제는 매년 봄, 가을에 열리고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 광주본부 발대식과 6대 정책 공약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광주 지역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조무사회 등이 참여해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의사회는 이번 행사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목표로 공공병원 적자 보전 제도화와 AI 통합돌봄 아파트 시범사업 등 6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봄볕이 더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출근길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마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운항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23도 안팎까지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